안녕하세요. 2시가 되었습니다. 자, 솔선수방 솔리드웍스 선수들의 수다 방송 오늘의 주제는 시뮬레이션 민주화, 설계자를 위한 구조 해석이라는 주제로 오늘 약 1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할 다소 시스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정대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웨비나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드릴 내용은 적극적인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가 이제 본 웨비나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방송 종료 후에 자동으로 팝업 창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질문하시고 의견을 주시고 또 호응하신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선정해서 도미노 피자와 콜라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웨비나 방송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식과 기술의 대중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뭔지 혹시 아시겠나요? 네, 이제 군인들이 활용하는 GPS라고 하는 장비죠. 제가 어릴 적에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이런 군인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자신의 위치를 본인의 아군에게 알려주면서 작전을 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대사회에서는 저희가 뭐 자동차 그리고 우리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서도 모두 GPS 기술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대중화된 기술이 되었죠. 또 우측에 보시는 게 활자인데요. 예전에는 정말 글을 쓰고 글을 읽는다라는 것이 정말 어떠한 정해진 사람들만 할 수 있었던 그런 활동이었다고 하면 이런 활자의 개발로 이런 지식이 대중화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고 쓸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기술을 취득할 수 있는 대중화에 또 초석이 된 것이죠. 제가 이러한 두 가지 예를 들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뮬레이션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그동안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로 여겨져서 특정한 엔지니어들만 수행한 것으로 저희들이 여겨졌었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실제로 어떠한 예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 해석 검증 기술의 가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과거 한 50년대, 60년대, 늦게까지 한 70년대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해석 기술이 대중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런 해석 기술은 과학 분야와 일부 영역에만 국한돼서 사용되었고요. 실험과의 비교를 목적으로 많은 연구원들 혹은 교수들이 이제 수행해왔다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이 되고요. 일부 영역이 아닌 대부분의 현상을 기술할 수 있는 또 모사할 수 있는 기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험과의 비교뿐만 아니라 검증과 승인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필수의 엔지니어링 액티비티로 이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해석의 기본 절차, 우리 애널리시스의 기본 절차를 좀 보기 전에 전통적인 설계 검증 단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설계 조직이 있죠. 이 설계 조직들이 뭐 각자 노력을 해서 많은 도면을 생산할 수도 있고 특수한 어떠한 도면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을 해석을 검증하는 엔지니어에게 그 디자인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해석 검증 엔지니어는 해석을 수행해서 그 결과를 설계 조직에 다시 전달하게 되고 그 설계 조직은 의견을 받아서 설계를 다시 수정하고 다시 보내서 해석을 하고 해석 의견을 받고 또 설계를 수정하는 이러한 복잡 단란한 관계를 형성했었죠. 따라서 필연적으로 설계 수정이 필요했었고요. 재해석이 여러 번 필요했고 이렇게 다른 조직, 다른 인원이 각각의 엔지니어링을 수행함으로써 합의를 도출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죠. 이에 따라서 데이터를 변환해야 되고 오류 발생 확률이 또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의 연속성 역시 저하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설계 해석 업무는 왜 구분되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공의 차이도 있으나 우리가 항상 그렇게 일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여전히 일부 해석 영역에 대해서는 전문 해석 엔지니어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부분의 경우 설계자가 직접 해석하여도 무관합니다. 오히려 설계자가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많은 장점이 있는 것이죠. 가령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설계 최저가에 빨리 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을 줄이고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 기본 절차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학에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조 해석이든 유동 해석이든 사출 성형이든 무슨 폭발 해석이든 충돌 해석이든 어떤 해석이든 아래와 같은 주요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전처리라고 해서요. 모델링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유한 요소의 해를 풀어주는 솔빙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계산된 해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인식할 수 있도록 포스트 프로세싱, 즉 후처리하는 단계, 이 세 단계를 우리가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단계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어떤 게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까요? 정답은 모두 다입니다. 자, 모델링 전처리 부분에서 보면 FE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석을 하고자 하는 모델의 형태나 크기 그리고 정밀도에 따라서 모델링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어떤 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몇 달, 뭐 6개월, 뭐 서너 달 정도 소요됐던 게 과거의 관습이었죠. 그러면 이제 애널리시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유한 요소 해석을 할 때 그때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냐? 네, 많이 걸립니다. 큰 모델을 한다거나 혹은 비선형 해석을 수행할 경우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고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성능에 따라서 이 해를 계산해내는데 소요되는 시간에 크게 편차가 생기게 되죠. 그럼 해석 결과가 확인. 그냥 결과가 확인이니까 뭐 쉽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벌크 데이터를 핸들링해야 될 수도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다른 엔지니어링으로 재사용을 해야 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특별한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또 이 경우에도 뭐 별도로 뭐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해석의 기본 3단계 모든 단계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그것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그것은 해석의 대상자와 해석의 종류와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 일단 해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 민주화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주제로 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도 예전에 그 모델링이라든지 해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고통스러웠던 모델입니다. 아주 노동 집약적이고 한 땀 한 땀 모델링 했었던 기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정말 어렵기만 한 이론서적을 뭐 통독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봐야 되고 그리고 실제 해석과 이 이론과는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해석을 실제로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해석 종류에 따라서 매우 단계가 복잡합니다. 그 복잡한 단계만을 이해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었었죠. 그리고 세상에는 많은 해석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마다 다른 특성이 있고 지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역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시뮬레이션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열거한 4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선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면 설계와 해석이 통합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모델링과 이런 복잡한 단계를 심플리파이하고 소프트웨어 특징을 아주 쉽게 캐치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모델링과 해석을 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설계 해석 통합 환경이 중요한 것이죠.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프로덕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설계 조직과 해석 조직 간의 그 업무의 플로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모델 데이터를 변환하고 모델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이러한 복잡한 단계 대신에 솔리드웍스 CAD 이 자체에 시뮬레이션과 플로우 시뮬레이션, 플라스틱스라고 하는 3가지의 솔루션을 탑재함으로써 구조 해석과 유동 해석, 사출 성형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설계와 해석의 통합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석 골라서 미안해요. 해석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자, 해석 업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제가 한번 수집해봤습니다. 설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걸 모른다. FEM, CFD 수치도 모르는데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석 결과는 뭘 봐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해석 시나리오 구성이라든지 뭐 비선형이라고 하든지 복잡한 옵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합니다.
또한 결과를 해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내가 돌린 결과가 내가 해석한 결과가 맞는 것인지 스스로 이밸류에이션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해석을 수행하기에 아주 많은 극복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 해석 개념에서 보면 이것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특수 해석을 제외한 표준 해석의 경우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실무에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좀 비교를 위해서 이런 문장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대한민국 표준어의 정의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입니다. 서울말, 현대 서울말. 라틴어가 아니고 이탈리아어가 아니고 쓰기 어렵지 않죠. 현대 서울말이기 때문에 표준을 구사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경상도 출신이 저는 좀 많이 어렵죠. 자, 밑에 표준 해석이 있는데 표준 해석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이렇게 한번 내려봤습니다. 교양 있는 엔지니어들이 두루 활용할 수 있는 현대 표준 해석 기술. 그러면 이 표준 해석 기술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해석의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과연 쉽게 얼마나 빨리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지 그러한 다양한 예를 제가 오늘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구조 해석을 할 때 서브 모델링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자, 개념을 설명하다 보면 아래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글로벌 모델,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이 영역을 전체 모델이라고 보고요. 내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영역을 존 A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구조물의 응답을 좀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자, 글로벌 모델의 전반적인 요소의 크기가 이렇게 굵직굵직하죠. 이걸 코스 메쉬라고 하는데 이 요소만을 이렇게 러프하게 구성해서 전체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밀하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 존 A라고 하는 영역은 요소를 좀 조밀하게 해서 정확히 보고 싶은데 이 글로벌 모델과 이렇게 연결하는 구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전체를 계속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해석에 소요되는 그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서브 모델링이라고 하는 기법을 활용하게 된다면 글로벌 모델의 변이만 이 주변부의 변이를 가져와서 존 A의 표준 다음 해석을 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아주 컨벤셔널한 그 일반적인 서브 모델링 해석 기법이 위에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는 글로벌 애널리시스를 한번 하고 전체 해석을 한번 하고 아주 간단하게 하우 스터디 모델을 작성하고 난 후로 다시 한번 돌려주기만 하면 결과를 쉽게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제 트러스 구조라고 해야 되나 이러한 스케이폴딩 발판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있는 그림은 이제 1차적인 이 전체 글로벌 모델에 대한 해석을 마무리한 상태이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요소가 그렇게 조밀하지도 않고 좀 듬성듬성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 글로벌 애널리시스로부터 하위 모델링 스터디를 이렇게 원클릭으로 만들게 되면 내가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만 요소를 새로 만들고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선택했던 영역만 이렇게 아주 잘게 요소를 나누어서 그 응력의 분포를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글로벌 변이와 경계 조건 이런 것들은 서브 모델링 테크닉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복잡한 재해석이 필요 없고 일부 영역만 선택하여 재모델링 한 다음에 해석만 돌려주시면 아주 이렇게 손쉽게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복사 열전단의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복사 열전단? 열전단은 약간 플로우 툴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CFD로도 이제 열전단 문제를 상당히 많이 풀게 되는데 우리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복합 열전단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소개를 좀 안 드리지만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구조해석 모듈에서보다 좀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해석 모듈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도 복합 열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열 전달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두, 처음 들어도 괜찮아요. 자, 우리 열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은 전도와 대류와 복사 세 가지가 있는 것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금속끼리 맞닿아 있을 때 열이 전달되는 형태. 대류는 어떤 금속이나 대기, 물체에 의해서 열이 퍼져나가는 형태. 복사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파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열이 전달되는 형태. 이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러한 해석, 이러한 전달 형태를 각기 다른 메소드로 해석했었지만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나 요즘 최근의 트렌드한 툴들은 이러한 그 세 가지 형태를 동시에 보니까 복합 열전을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우측의 서치라이트의 경우인데요. 복합 열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참고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포인트로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우주해석에서의 변이, 트레인, 응력, 하주, 그리고 미리 정의된 견이 이런 것들과 열 해석에서의 물리량을 예측을 하면 이 자료를 참고하시면 구조해석을 좀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복사 열전단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열전단 현상을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표를 준비했었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솔리드웍스 캐드상에서 서치라이트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상당히 쉽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러한 트리 구조에서 복사를 정의해주고 대류를 정의해주고 단지 요소를 이와 같이 나누기 전에 서페이스를 선택하면서 내가 어떠한 값을 복사 값으로 주고 대류 값으로 줄 수 있을지 아주 정할 수 있고요. 아주 한 5분 정도면 모든 설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우측에 나오는 것처럼 플러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열의 대류 분포라든지 응력에 따른 열 분포 이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시뮬레이션 민주화라는 것이죠. 복사 열전달. 자, 복사라고 하는 현상 자체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열전달을 내가 푼다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러한 기술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원클릭하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다라고 설명드리지는 않지만 이러한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10분, 15분 정도만 설명을 듣게 된다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커넥터와 접촉을 활용한 어셈블리 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모델을 개발하시다 보면 반품이 아니죠. 여러 가지 부품이 합쳐져 있는 어셈블리 모델을 핸들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 다양한 접촉과 커넥터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른쪽에 있는 이런 연장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에 핀 같은 게 있고요. 이쪽에 또 구조물이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얘가 이쪽으로 막 움직일 것 같아요. 손으로 우리가 잡아서 이렇게 누를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구조 해석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핀에 이 무브먼트를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이상화해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나 최근에 트렌드한 툴들은 여러 가지의 접촉과 커넥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양한 커넥터인데요. 스프링, 핀, 볼트, 베어링 같은 이러한 다양한 커넥터를 유한 요소로 모델링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모델의 구동 메커니즘을 FEM 해석에, 구조 해석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노란색과 파란색, 갈색의 부품이 다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부품들이 서로 맞닿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손쉽게 컨택을 정의할 수 있도록, 접촉을 정의할 수 있도록 많은 기능이 합체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CAD와 시뮬레이션 기능의 통합의 장점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 모델링을 한 거예요. CAD를 위한 모델링. 근데 밑에 보시면 위에 그림과 약간 다릅니다. 이러한 핀도 없어졌고요. 이러한 불필요한 부분도 없어졌고요. 왠지 조그만 홀도 사라졌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모델은 해석을 위한 설정인데 우리가 CAD로 모델링을 할 때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이 예상되면 간단한 설정을 통해서 CAD 모델에서 바로 해석을 위한 모델로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손쉬운 메시 기능을 활용하게 된다면 제가 해석의 첫 번째 단계인 프리 프로세싱 단계의 거의 대부분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CAD와 시뮬레이션이 통합된 환경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적적 조건 및 키 커렉터를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구조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트리들은 이제 연결 구조라든지 접촉이라든지 외부 하중이라든지 그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트리 구조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부분이 한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해석의 전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메쉬 리파이먼트, 메쉬 컨트롤이라는 주제인데요. 이게 조금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구조물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고 보면,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자, 우리가 이 실질적인 이제 물리 구조물을 이렇게 이산화된 형태로 분할을 하죠. 여기는 크게 쪼갰고, 여기는 아주 작게 쪼갰고, 여기는 조금 크게, 하지만 여기는 아주 작게 쪼갰습니다. 이렇게 요소막을 나누는 게 이제 메쉬라고 하는데, 이 메쉬를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코스 메쉬라고 해서 아주 등성 메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굉장히 해석이 빠르게 진행돼요. 왜냐하면 내가 계산해야 될 이러한 요소의 개수가 절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해석에서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요소망을 매우 조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요소망을 한없이 조밀하게 하게 되면 컴퓨터가 계산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부분은 조금 조밀하게 하고 관심 없는 부분은 조금 코스트하게 모델링하는 이러한 기법이 일반적인 유연 요소 해석, 구조 해석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는 이런 코스 메쉬와 파일 메쉬는 원 클릭으로 바로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조밀하게 요소를 생성할 수 있도록 메쉬 컨트롤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능력 스팟 진단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조금 다른 솔루션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능입니다. 자, 위에 그림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라운드가 져 있어서 능력의 분포가 이게 조금 아름답게 무지개 색깔로 되었지만 현재 보고 계신 모델은 아주 샤프한 엣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샤프한 엣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구조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요소를 쪼개면 쪼갤수록 능력이 계속 무한대로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응력이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응력이 좀 요소를 쪼갤수록 어느 정도 일정 수령으로 가야 되는데 수령하지 않고 발산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바로 FEM의 특성인데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것을 진단해 줍니다. 응력 스팟 진단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이 구조물이 1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로 가면서 요소를 계속 쪼개보아도 응력이 계속 증가하니 이 지오메트리, 이 형태는 구조적으로 매우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여기에는 라운드 처리를 한다거나 챔퍼를 배치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응력 특이성 분석 도구가 기본적으로 합쳐져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유진동에 대한 건데요. 제가 12월 달에 고유진동과 성형 공적 해석에 대한 웨비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제가 고유진동 해석에 대한 이론과 다이나믹 해석에 대한 이론까지 제가 두루두루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론적인 내용은 지난번 웨비나를 유튜브나 저희가 지원하는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는 기능적인 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물체가, 어떤 물체가, 예를 들어 제가 마우스를 들고 있는데요. 이 마우스는 고유진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몸도 고유진동을 가지고 있고, 모든 물체는 고유적인 진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이 형태와 질량의 분포이죠. 그것에 따른 진동 운동 특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당연히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그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좀 이슈하고 싶은 거는 어셈블리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우측에 있는 이 오리지널 모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리지널 모델은 밑에 받침대도 많고 위에 뭐 엔진 케이싱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부품이 산재되어 있는 가운데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한 고진동 특성치는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저의 지금 질문이시죠.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해석의 목적은
이 밑에 있는 파운데이션의 고유진동 특성을 파악을 해서 적절하게 설계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매스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질량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엔진 케이스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이것을 매스로서 치환을 해야 되는데, 과거 대부분의 구조수트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 엔진 케이스의 무게 중심을 찾고 그 매스와 내가 어떤 특정 경계 조건에 다 연결되는 구조물로 만들었습니다. 오차가 있을까요? 엄청난 오차가 있습니다. 포인트 매스로 줬다고 하더라도 질량 반성이라든지 질량의 특성치를 다 반영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왼쪽에 보시다시피 원격 질량으로 간주하겠다라는 클릭을 한 번 하고 이 해당 파트를 선택하게 되면 원격 질량으로 바로 변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스량을 측정할 필요도 없고요. 무게중심을 계산해서 특정 영역과 연결해주는 이런 수고로움이 전혀 없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해석을 할 때는 가정을 했었습니다. 사실 정말 몇 시간이 걸리고 몇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파티에 밀도만 적절하게 주어진다면 이처럼 원격 질량으로 손쉽게 변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질문이 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밑에 있는 오렌지색과 그레이색, 노란색은 각기 다른 부품입니다. 그러면 얘가 진동할 때 얘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가 저희가 매우 중요하죠. 이에 따른 옵션도 완벽히 본드처럼 붙어 있는 원격의 컨택을 고려한 고유행동 해석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부분이 잘은 모르겠지만 핀이 배치가 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역에 앞서 설명드렸던 핀 기능을 설정해서 정말 리얼리스틱한 현상과 유사하게 모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서 원격 질량을 아까 치환했죠. 운디드 접촉을 고려한 고유진동 해석을 하게 되면 제가 정한 4개의 모듈에 따라서 이 전체 베이스의 고유진동이 수가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운디드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핀처럼 매우 손쉽게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모든 예제들은 숙달된 사람일 경우에 5분 만에 세팅을 다 하고 해석할 수 있는 복잡해 보실지 모르겠지만 매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것이죠. 자, 다양한 핀을 그냥 지오메트리를 선택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택은 얘네들이 본드처럼 실제로 붙어있지 않죠. 눌러내면 벌어지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반동 화염이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 잡게 되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컨택을 맨 처음에 본드드 컨택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와 다른 이런 구조물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부품과 이 부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핀과 페네트레이션을 활용하게 되면 이처럼 떨어지는 현상이 고유진동 해석에 그대로 모사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어셈블리라고 하더라도 고유진동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만약에 우리가 접촉 조건이나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화면에 바로 여러 가지 로드 케이스를 이렇게 띄워서 한눈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돌리게 되면 네 가지 모델이 같이 쌍둥이들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손쉽고 객관적으로 해석 결과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결과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계 최적화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러한 브라켓이 저의 직관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어떤 특정한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 두 부분을 고정할 거예요. 그러면 좀 그래도 제일값을 줄여야 되니까 이 삼각형 모양으로 파내였는데 이게 맞는가? 이게 정말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최적화된 설계인가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이 경우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과 솔리드웍스 CAD가 또 다시 한번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아주 심플한 변수, 파라미터, 꼴을 설정하게 되면 질량이 최소가 되고 내가 보고자 하는 응력의 크기가 300메가파스칼 이상인 삼각형의 최적화된 치수를 생성해주고 바로 반영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 화면 하나의 그 변수, 부속 조건, 이 꼴,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 이 세 가지를 아주 심플하게 정해주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해석 시나리오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실행을 클릭만 하면
얘가 만들었던 29개의 케이스를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보시나요? 시나리오 1번, 2번, 3번 쭉 가게 되는데, 첫 번째 거는, 내가 정한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음 넘어가면서,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 목적에 부합하는 해석 케이스를 찾을 때까지 계속 계산합니다. 모두 계산해서 그 중에 하나를 딱 찾게 되면, 굉장히 놀랍게도, 찾자마자 이 해석의 결국 치수가 캐드 모델에 바로 그대로 변형됩니다. 자,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몇 개의 테이블 세팅을 하고 원클릭을 했을 건데 29개의 구조의 습을 이 삼각형의 크기가 다 다르게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캐드 형상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형상이 캐드에 그대로 자동적으로 반영된 것이죠. 이것을 바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과 캐드가 이야기하는 오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 중에 설계 최적화. 그 다음에 솔리드 시뮬레이션이 제공하는 또 놀라운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위상 최적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위상 최적화 기능들은 기존의 그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굉장히 비싼 모듈 중에 하나였죠. 자, 앞에 있는 것은 내가 치수에 대한 변수들을 파라미터화해서 해석을 하였다고 하면 여기서는 바로 내가 구속 조건과 하중만 주고 내가 유지해야 될 부분을 설정만 하게 되면 질량이 됐든 응력이 됐든 혹은 보이즈노스가 됐든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네스트를 제거해 나가면서 토폴로지 옵티마이션 프로세스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자동으로 수행해주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러한 형상을 그대로 뽑아주게 됩니다. 이 형상을 얻게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캐드 모델에 이 형상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부적을 해석해서 그 형상에 대한 베리피케이션을 하려고 하면 정말 좀 더 좋은 시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레코멘드 해드리는 것은 앞서 설명드렸던 3D 최적화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추가적인 최적화를 원하실 경우에는 이상 최적화를 추가적으로 실행하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와 이제 중량을 최소화하는 최적화 모델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필요 해석입니다. 필요 해석은 쉽게 설명하면 쉬운데 어렵게 설명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사실 한 10년 정도 필요 해석만 했었기도 했었고 그 전에 저 업무에서 필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포스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굉장히 놀랍게도 하이사이클 퍼티그 해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필요 해석을 할 때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엔지니어들이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표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 용어들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이사이클 필요 해석과 로사이클 필요 해석이 있는데 로사이클 필요 해석은 굉장히 해석의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크랙이 발생이 되는 그 어떤 구조물이 경직이다가 크랙이 나는 시점까지를 하이사이클로 많이 하게 되고요. 반복을 했을 때. 그 해석을 지원하게 되는 거죠. 필요 해석의 하이사이클의 기본적인 개념은 정적 해석에서 시작합니다. 자, 왼쪽에 있는 모델을 구성을 한 다음에 정적 해석을 하나 하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적 해석을 주는 이 하중 F가 있는데 이 F가 10만 번이 생길 수도 있고요. 5만 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F2라는 하중이 2.5만 번이 올 수도 있고요. F3, F4, F5, F6 이러한 다양한 하중의 로딩 횟수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구조물의 수명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고요? 자, 오른쪽에 이렇게 하모니카 사이클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앰플리튜드라고 하고 이 전체를 우리가 렌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쌓인 곡선이 이곳에 발생하는 응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응력에 대한 응력의 렌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F1일 때의 응력 렌지와 F2일 때의 응력의 렌지와 F3일 때 다 다르겠죠. 그리고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게 되면 우측 하단과 같은 스트레스 히스토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히스토그램과 이 재료의 특성, 이 용접 구조물의 특성과 엮게 되면 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들으기 쉽게 좀 복잡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세스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러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F1에 대한 이벤트와 F2에 대한 이벤트, F3에 대한 이벤트를 만들고요. 이 다음에 슬라이드에 있는 이 재료에 대한 재료 특성 값을 집어넣게 되면 표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맙게도 많은 스틸 데이터, 대부분의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SN 데이터, 그리고 S가 응력을 의미하고요. N은 횟수를 의미하는데 이건 우리가 SN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미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재료를 선택하시고 모두 케이스만 적절히 매우 손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하이스타입의 필요 해석은 이와 같은 플로우를 통해서 되는 것이죠. 응력이 발생하는 횟수와 해석의 세트를 통해서 스트레스 히스토그램을 만들고 앞서 설명드렸던 재료의 특성치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데미지를 계산하고 누적 데미지를 계산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와 같이 매우 심플하고 사용하기 쉬운 인터페이스 그리고 단순한 정적 해석을 통해서 이와 같은 하이사이클 필요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속 이 농민골대림을 동구수선 100만 번을 하게 되면 어떻게 없어질까요? 이런 데는 부서지지 않을 겁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디스카운트 연속성이 떨어지는 이 부분이 부서지겠죠. 이 부분에 대한 수명과 데미지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계산한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으로 좀 심플파이 애널리시스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할 때 빔 모델과 쉘 모델 그리고 솔리드 애널리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왼쪽에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피지컬 시스템, 실제 물리에 존재하는 사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상의 해석자들이 해석을 할 때는 이것을 진짜 볼륨을 가진 솔리드 요소로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우측에 있는 빔 요소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고요? 좀 더 빠르고요. 모델링하기 쉽고 결과를 살피기가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학교에서 또 개인적으로 재료학을 배우셨다고 하면 기본적인 빔 이론을 알고 계실 텐데 빔 이론을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밴딩 모멘트, 전단, 시어 포스, 밴딩 모멘트,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 요소 해석을 통해서도 매우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진짜 설계 변수로 포함시키게 된다면 이 사다리 발판의 합계라든지 면적 방송 모멘트라든지 이런 것을 매우 손쉽게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엔지니어들은 사다리를 계산할 때는 이러한 빔 요소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솔리드 모델로 하면 안 되는 됩니다. 하지만 솔리드 요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빔 요소가 포함하고 있는 전단력과 차트를 구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역시 이런 빔 모델링을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쉘 요소가 있는데요. 자, 밑에 있는 이런 박판 구조물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뭡니까? 솔리드입니다. 매우 작더라도 두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 마우스의 커브도 솔리드예요. 하지만 우리가 해석적인 접근에서 보면 이것을 쉘로 간주하시고 쉘로 취한하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앞서 빔처럼 매우 다양한 베네핏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왼쪽에 있는 이러한 박판 구조물을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쉘 요소로 매우 손쉽게 취한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한번 예를 드리겠습니다. 얇은 컴포넌트에 대한 구조물 해석이죠. 자, 솔리드웍스 CAD 모델인데 좀 해석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또 기능을 좀 다양하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반만 모델링 배우는 가져왔습니다. 자, 솔리드를 쉘로 취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혀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쉘 관리장에서 그냥 서페스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원클릭을 하게 되면 그리고 원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 쉘을 생성을 할 수 있고 메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제가 적어가면 3초 만에 끝내는 패치입니다. 이 구속 조건 중에
자, 우리가 이 모델의 반만 있지만 해석 효율을 위해서 실제로 대칭 조건을 주면 모델이 반만 포함되어 있지만 전체의 이러한 운영 구조물을 해석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을 이제 모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대칭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정말 손쉽게 클릭으로 보면 3초 만에 끝내는 대칭 조건도 여러분들께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제가 예전에 이런 구조물을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부분의 요소를 따로 만든 다음에 셋을 잡고 거기에 대칭 구조에 해당되는 경계 조건을 입자에 따로 듣기만 해도 걱정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해석에 대한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라고 한다면 3초 만에 끝내는 대칭 조건으로 예전에 제가 했던 해석과 동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리적 도료를 두께한 탑 앤 버텀 프로세스를 평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두께를 가지고 있고 하중을 주게 되면 자, 이 윗면의 응력과 아랫면의 응력이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아주 이상적으로 얇은 박판에 대한 요소를 가지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포스트 프로세싱 옵션, 결과를 보는 옵션을 통해서 탑 스트레스와 바텀 스트레스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해석을 접하시는 분들은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소장이 되는 부분이 윗부분인지 아랫부분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쉘 요소에 대한 옵션으로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또 이뿐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이쪽 부분을 경계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자, 리모컨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것을 굽히려고 하면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잡고 있는 게 경계조건이죠. 이 잡고 있는 경계조건에 대해서 내가 이걸 힘을 주게 되면 내 왼손이 얼만큼 힘을 받는지를 알고 싶어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경계조건을 정하자마자 계산이 끝나자마자 이처럼 X방향, Y방향, 또 모멘트 방향, 리절턴트 포스를 자동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전력을 아주 손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의 확장판이 그 다음 예제에 있는데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볼트 커넥션이죠. 볼트 연결 구조에서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한 10년 전에 볼트가 포함된 구조물을 해석을 했었는데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있네요. 자, 그래서 폴로 시뮬레이션은 어떻게 기능을 제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러한 구조물이 있어요. 자, 제가 설계할 것은 이 구조물, 그리고 이 볼트 그 자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볼트를 어떻게 모델링 해야 될까요? 자, 그대로 FE 모델로 모델링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볼트 설계의 핵심은 볼트 사행의 결정이고 볼트 사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볼트 인접 부위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볼트 사행 결정에 필요한 것은 응력분포가 아닌 볼트에 사용하는 하중이거든요. 전단력이나 인장력 이런 것들을 뽑아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실제로 이 볼트를 유한 요소로 모델링을 해서 해석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것을 내가 다시 포스트 프로세싱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핸들링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럽고 또 디퍼런스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이 볼트 리커넥션을 활용하게 되면 이 볼트를 해석에 직접 집어넣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해석도 매우 빨라질 뿐만 아니라 이 볼트에 사용하는 포스를 바로 계산해주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설정 변경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솔리드웍스 키에서 설정하는 클릭을 하게 되면 이처럼 해석을 위한 설정을 다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볼트를 정의를 하는 거예요. 머리 지름은 24mm, 공식은 12, 포크는 160 정도, 마찰기는 0.2 정도로 제가 정의를 해서 볼트를 각기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앞에 보셨던 이러한 핀 구조물도 이러한 인터페이스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물론 다 포함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율을 중요한 것이죠. 실제 엔지니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해석 엔지니어. 그 해석 엔지니어들이 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리모트 포스, 원격 하중을 정의할 수 있도록 매우 손쉽게 이와 같은 이상화된 연결 구조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버전부터는 이 연결 구조의 옵션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말 그 리얼과 가까운 연결 구조를 이제 모사할 수 있음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내가 분명히 앞에서 볼트 구조물을 포함하지 않았는데도 실제 결과를 보니 볼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이 주변에 응력이 분포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효과들을 울트로 포함하지 않고 매우 빠르게 해석했음에도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앞서 우리가 발력을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볼트의 장하는 하중은 이 각 볼트에 대해서 전단력, 충력, 굽기 모멘트, 이런 것부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 이 각각의 콤포넌트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설계, 이 해석의 이 최종 설계에 가져가야 될 볼트의 사양도 이거 손쉽게 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들, 즉 결과값들을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뭐 우리가 만약에 응력의 분포가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할 경우에는 이렇게 컷 플러스로 통해서 내부적인 응력 분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또 자동 보고서 작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석 보고서를 어떻게 쓰냐 아십니까? 모델을 계속 돌려요. 응력을 그려놓고 이쪽에서 한번 찍고 저쪽에서 한번 찍고 그 그림을 10몇 개를 찍어서 계속 만들어야 돼요. 별이도 찍어야 되고요. 스트레이트도 찍어야 되고 굉장히 그 해석을 제 기억으로는 그냥 간단히 해석을 치면 해석을 한 3일? 보고서 3일. 이 정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고 그리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죠. 하지만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자동 보고서 작성 기능이 있습니다. 원클릭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워드 파일로 또 다른 형태로 만들 수가 있죠. 만들게 되면 해석 모델, 시나리오, 내가 했던 모델과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결과를 포함한 기본적인 해석 템플릿을 생성합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해석을 통해서 얻었던 것들, 그리고 내가 느낀 바들을 추가하시는 거죠. 따라서 자동 보고서 작성을 통해서 실질적인 해석 보고서에 필요한 기본 템플릿으로 활용하시면 정말 업무 시간을 훨씬적으로 줄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서로 이렇게 2D 화면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응력의 분포를 보여줬었는데 이제 그런 거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드롭스라고 하는 무료 솔루션을 통해서 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결과를 익스포트, 즉 밖으로 뱉어내게 되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무료 이드롭스를 실행해서 솔리드웍스 해석 결과를 돌려서 보고 확대도 해보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펜줄 로테이트 기능을 제공하는 이런 이드롭스를 통해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없더라도 결과 검토를 할 수가 있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지난 세미나에서 제가 그 모달 타이밍 스토리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성형 공적 해석에 대한 내용 세미나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적 해석, 그리고 이와 같은 동적 해석, 이런 동적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뭐 어드밴스드는 아니지만 위클리 라니닝 해석도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설계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엔지니어링에 대한 구조해석 영역들은 다 커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다음으로 3D 익스프레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것을 해드리는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렸던 거는 설계자를 위한 구조 해석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해석 전문 엔지니어예요. 해석 전문 엔지니어인데 설계를 하고 싶은 반대의 방향으로 봐요. 그러면 솔리드웍스에서 어느 정도 약간 제한적인 어드밴스드 시뮬레이션, 즉 하이리 아니면 이런 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느냐, 그런 솔루션은 없느냐, 왜 없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3D 익스프레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다소 시스템이 개발한 통합 비즈니스 플랫폼인데 여기서는 3D 모델링, 시뮬레이션, 뭐 데이터 핸들링 처리, 뭐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콜래보레이티브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과 여러분들이 또 특히 잘 아시는 시뮬리아 브랜드, 아바쿠스로 유명하죠. 시뮬리아 브랜드와 같이 합자해서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 솔루션이 바로 스트럭처럴 시뮬레이션 엔지니어라고 하는 롤인데요. 자, 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깊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장점들이 있어요. 근데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 제공하는 장점은 없으나 비선형 해석이 매우 탁월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자해서 이와 같은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용하느냐?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 그 환경을 바로 원클릭을 하게 되면
이처럼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내에서 어드밴스드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존 유저 혹은 앞으로 사용하시게 될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유저들 역시 솔리드웍스로 어드밴스드 시뮬레이션 정말 하이엔드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싶다 하시면 그러한 솔루션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어드밴스드 시뮬레이션은 이제 3월 1일부터 우리 그 국내에 판매가 되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좀 주변에 이제 리셀러로 통해서 정보도 얻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과 이 시뮬리아의 기능,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솔리드웍스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뿐만 아니라,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라이브를 달아서, 이제 설계자가 해석을 할 수 있는 툴에서 플러스를 해서, 아주 전문 엔지니어가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그러한 해석 테크닉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시뮬레이션 민주화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국제 조건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특히 전공자나 특수한 엔지니어만 했던 해석이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그런 해석 아이템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설계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진정한 그 설계 해석 엔지니어들은 이러한 업무들을 설계 쪽으로 인가하고 싶어요. 그리고 설계 엔지니어들은 해석을 하고 싶어요. 따라서 이러한 가치 공유가 이제 실현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특수한 영역은 해석 전문 엔지니어가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아주 많지만 그래도 일부 소개해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수가 있는 거고 저는 그것을 그리고 저희들은 이것을 시뮬레이션 민주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시뮬레이션 민주화하면 민주화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 그 공인 리셀러들인데요. 자, 앞에 제가 쉽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아직 이해를 잘 못하겠다.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존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기술 지원,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시작점, 원스텝을 가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리셀러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솔리드웍스로 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도입을 하시면, 아주 손쉽게, 설계자, 이 각각의 이제 기회를 가지고 있는 솔루션의 그리고 결과, 아주 다양한 것에 이제 확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열심히 하셨습니다. 또한 이제 헬프 솔리드웍스.com에 들어가시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을 설치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에 대한 소개와 이론적인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9년 솔선수강 웨비나 일정을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시뮬레이션 민주화, 설계화를 위한 구조 해석을 오늘 제가 1시간에 걸쳐, 오늘 좀 오래 했습니다. 했고요. 또 남은 2019년 동안 아주 다양하고 좋은 주제로 많이 저희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도 꼭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마스터 카페라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엔지니어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인데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테크 시뮬레이션, PDM, 일렉트리컬 제품 정보가 궁금하거나 잘 안 된다. 이런 것도 질문 주시면 저희들이 질문 숫자가 아니더라도 그날 저녁에나 그 다음날 그러니까 답변을 또 달아드리고 또 소통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많이 말해 주십시오.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하셔서 솔리드웍스 마스터로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처럼 보시면 이제 솔리드웍스 질문하셔도 되고요. 구조해석 질문하셔도 되고 가셔도 되고 이런 것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또 솔리드웍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을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소 시스템에서 제작하는 솔리드웍스 관련된 유용한 동영상들을 많이 올라가고요. 제가 오늘 했던 웨비나를 포함해서 다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 싶으면 유튜브라든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카페에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좀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할당을 해가지고요. 질의응답을 다운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적어주시면 제가 확인을 다 해서 한 분 한 분 다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직접 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테니까 제가 오늘 소개드렸던 그런 내용들 또 솔리드웍스와 관련된 어떤 질문이라도 상관없으니까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55분 1시간 동안 쭉 달려왔는데요. 저도 목이 좀 아프게 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정말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설문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솔선수강 솔리드웍스 선수들 수다 방송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